자, GIF 캠 같은 경우는요, 동영상을 화면을 녹화해서 그 GIF 음자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음자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크기는 요 가장자리에서 늘리거나 줄여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동영상은 없기 때문에 일단 유튜브를 하나 열어서 아무 동영상이나 하나 제가 열어보려고 해요. 자, 화면을 이렇게 띄우면 얘는 계속 위에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골라볼게요. 뭐 어떤 거든 사실 상관은 없으니까 아무거나 제가 눌러보죠. 이분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맞추고 녹화를 하면은 지금 화면이 이걸 좀 멈추고 여기 이제 1, 2, 3이라는 이름으로 GIF가 녹화가 됩니다. 문자 프로그램 이거 GIF 말고도 혹시 있나요? 네이버에서 그냥 쉽게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거? 그게 EasyGIF라고 있어요. 그걸 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원래 이게 이제 GIF 음짤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거 말고도 혹시 있나요? 이거 말고도 일단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사이트라서 거의 여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디오부터 GIF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 누른다라고 했을 때 비디오 URL이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 비디오를 아웃풋을 뽑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쎄요, 요거 외에 또 있냐라고 한다면 특별하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주로 쓰고 있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GIF를 만들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모바일 블로그를 다루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바일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GIF를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짤 만드는 프로그램이 GIF 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EasyGIF라는 사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네이버 모바일 블로그 있죠. 우리 뭐 나중에는 하겠지만은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치시면은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블로그를 한다라고 할 때 여기 블로그에 포스트 쓰는 게 이 부분을 누르면 포스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때 사진을 넣는 게 여기 있는 사진 모양을 누르면 사진을 넣을 수가 있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GIF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IF에 여기 내가 동영상에 보시면 여기 만들기라고 버튼이 있고 이런 만들기 버튼을 눌러보게 된다면 이렇게 원하는 구간에 3초의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리고 원본 비율을 원래 원본 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1대1로 화면에 맞춰서 할 것인지 그리고 방향은 뭐 정방향으로 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는 되감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배속을 몇 배속으로 할 것인지 등의 간단한 이런 효과들을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음짤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이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GIF를 저장을 하겠다. 그렇게 이용도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방법들은 사실 되게 다양해요. 어떤 핸드폰들 같은 경우는 갤러리에서 바로 GIF를 만들 수 있는 핸드폰도 있는데 옛날 핸드폰은 GIF를 바로 만들 수 있었다면
요즘 핸드폰들은 보면 오히려 GIF를 만드는 게 바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핸드폰이든 상관없이 GIF를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라는 어플을 이후에 쓸 거니까 이 블로그 어플 안에서 사진에서 여기 보시면 GIF, 여기서 내가 동영상 찍어 놓은 걸 선택을 하고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서, 예를 들어 난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잡아서 놓고 이거 뭐 배속을 뭐 몇 배속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정해서 체크 해서 놓으면은 어차피 내 블로그 안에 움짤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쓰겠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받아서 놓게 된다면 나중에 이거를 갤러리로 가보시면 어차피 이렇게 GIF가 받아져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만든 GIF예요. 그래서 모바일 블로그에서 올려가지고 GIF 만들기만 해도, 그러니까 포스팅을 쓰지 않아도 얘가 갤러리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만드실 때 모바일에서 바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전 이 방법도 되게 간단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움짤은 길게 만들지 않고 3초면은 충분하긴 하거든요. 내가 어떤 제품의 어떤 특징, 요것만 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움짤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모바일에서 할 때는 다른 어플을 설치해서 해도 되지만 GIF 편집하면 되게 많아요. 움짤 만들기 어플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어플을 더 하나 설치할 거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자체에서도 움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플보다 아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요 움짤 만드는 요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 개 더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C에서 만드실 때는 저도 방법은 이런 방법들을 써요. 간단하게 내가 어떤 영상 자체를 그냥 바로 GIF를 하겠다, 이럴 땐 딱히 뭐 이런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만드실 때 이지 GIF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부분, 일부분만 캡처를 하겠다, 그럴 때 여기 있는 GIF 캠을 켜서 영역을 맞추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레코드를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의 작업 화면에 이제 변화를 줬잖아요. 이 부분을 저장을 하면은 그 내용대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짤이라는 거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여러 개를 뭉쳐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RC밖에 없나? 선생님 GIF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GIF 캠을 했을 때 네. 그 재생 속도는 편집 못 하던데 그거는 원래 원본에서 재생 속도 편집한 상태에서 다시 레코딩 해야 되나요? 요 GIF 캠은 재생 속도 편집은 안 돼요. 네, 안 되던데 네. 그러면 원본에서 네. 유튜브나 뭐 아무튼 파일 원본에서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코딩을 해야 되나요? 아마도 그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프레임을 1초에 몇 프레임이 가게 한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맞추는 거는 가능한데 그거를 맞춰서 조절하는 거는 조금 사실은 벅찬 부분이긴 아까 하거든요. 네이버 그거는 그 저기 편집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GIF 캠은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GIF 움짤 만들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는 것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런 이제 모바일로 작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보면은 GIF, 그 이지 GIF 같은 경우도 막 속도를 뭐 조절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어떤 기능 같은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할 때는 저는 네이버 블로그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GIF 부분은 혹시 움짤을 만드실 분들은 어차피 사진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실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핸드크림을 바르는 시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얼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상을 내가 동영상을 짤막하게 찍었다면은 그 동영상을 어차피 모바일 블로그에서 움짤로 만들어 버리면 간단하죠. 그러고 다운받아서 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PC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블로그를 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나는 또 이런 경우 있잖아. 난 모바일로 하기 싫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지 GIF랑 GIF캠 이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린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반디캠이라든지 또는 제가 이용하는 뭐 오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GIF를 찍는 그런 방법들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그거는 절차라든지 그런 게 더 뭐랄까 조금 더 복잡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익힌다기보다는 일단 쉽게 다루는 게 제가 일단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세 가지 그렇게 방법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오캠이나 반디캠으로 GIF를 찍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경우는 제가 따로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GIF에 대한 내용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한 거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 이번에는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의 검색창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열기라고 떴는데요. 네, 설치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까지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네, 있으면 열어주시면 돼요.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치는지? 스마트 스토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챕터 16 모바일로 스마트 스토어 활용하기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주문을 다 확인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오해를 받았어. 자, 요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앱을 들어왔을 때의 기본 창이에요. 대시보드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책에서는 152페이지 하단에 창이 해당 창인데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앱은 조금씩 레이아웃이 바뀌긴 해요. 근데 비슷하죠. 위쪽에 상품 등록 버튼이 있었다면 지금은 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정도의 차이예요. 네. 자, 상품 등록 버튼 오른쪽 하단에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쇼클립, 뭐 상품 이미지 편집, 상품 등록 이렇게가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 밑에 있는 상품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저번에처럼 네이버 풀필먼트에 대한 뭐 공지사항 보이고요. 우리 지금 풀필먼트를 할 건 아니니까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등록 창이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카테고리 검색과 카테고리명 선택이 있는데 우리는 카테고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밑에다 카테고리명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뭐를 입력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게 핸드크림이다. 그럼 핸드크림 또는 뭐 선크림 이런 식으로 해당 카테고리를 적어보면 되겠죠? 보통 선크림은 여름에 많이 나가요. 자, 여기 상품명 이 부분에다가 이제 해당 상품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책에서는 출산 육아 인형 캐릭터 패션 인형으로 넣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핸드폰에 인형 사진은 없어서 일단 최근에 찍었던 선크림으로 그냥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카테고리 선크림으로 두었고요. 상품명도 간단하게 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닥터직 네, 여보세요? 네. 아까 혹시 전화하셨어요, 아까? 네. 근데 그냥 알아서 품목 올려도 되는 쌤 똑같이 따라. 당연하죠. 아니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촬영하신 사진 있죠? 그거를 한번 올려보셔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나는 사진이 마땅히 없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기 있는 꿀벌 사진처럼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올려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떤 거 올리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 꿀벌 인형 없어서 그냥 선크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판매가, 내가 얼마에 팔 건지 그 해당 가격을 적으시면 되겠죠? 지금은 넉넉하게 적을게요. 저번에 가격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 상품이 7,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 배송비랑 생각을 했을 때는 뭐 2만원이면 충분히 남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판매가 계산을 해서 올리시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가격을 올리시면 되겠죠. 할인을 하실 거면 설정하면서 할인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설정 안 하실 거면 설정 안 함으로 두시면 돼요. 자, 부가세는 이 상품은 과세 상품이니까 과세 상품으로 설정을 해두면 되겠네요. 이 상품 올리는 거 똑같죠? 그래서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밑에 보시면 재고 수량도 적을 수 있는데요. 자, 저 선크림은 단 품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그냥 바로 재고를 적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숫자 하나 있다, 또는 뭐 10개 있다. 해당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개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50개 있으니까 뭐 5개도 살 수 있고 10개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재고 안에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으시면 되고요.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 권장 크기는 1000에 10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1:1로 사진을 찍으셨다면 대표 이미지를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0에 1000보다 더 커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사진을 넣어 볼게요. 내 사진을 불러올 거고, 최근에 찍었던 사진 중에서 내가 대표로 놓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면은 밑에 필터나 보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내가 밝기를 좀 밝게 하겠다라든지, 대비를 조금, 대비가 간단히 말하면 명암 같은 거예요. 선명 정도 명암. 그래서 밝기 대비 정도만 좀 조절하셔도 그냥 사진을 넣는 것보다 좀 더 선명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밝기 대비 정도는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체크하시면 요렇게 마음에 들게, 위치도 마음에 들게 됐다 하면은 완료. 요렇게 올리시면은 대표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찍을 때 옆에서 몬스테라임 놓고 A4 용지 위에다가 올려서 찍었던 그 사진이에요. 자, 추가 이미지도 있다면 여기 추가 이미지도 넣으시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찍은 제형 사진, 열려져 있는 사진, 이 뚜껑 사진, 이런 것들 필요하신 사진을 넣고 확인해서 마찬가지로 필터 효과를 줘서 맞출 수도 있고요. 필터 효과가 너무 과할 때는 좀 낮추면 돼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그 필터 효과는 저장을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필터 효과는 이렇게 즐겨찾기로 저장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적용을 하실 때 좀 쉽게 찾더라 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넘기면 다음 사진. 그럼 이렇게 클래식. 아까 맞춰놓은 게 제가 86으로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밀고 필터에서 클래식 이런 식으로. 클리어가 더 마음에 드네. 요것도 즐겨찾기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것도 클래식 말고 필터를 클리어로 바꾸고 체크. 넘겨서 필터를 아까 클리어가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체크.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완료를 하면은 추가 이미지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순서가 얘보다 얘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순서 변경을 하면 얘네들의 순서를 끌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 석삼자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고 저장.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추가 이미지가 이제 배치가 되겠죠. 자, 일단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까지 설정을 했고요. 동영상을 넣으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공간인데, 동영상은 넣게 되면은 GIF로 추가 이미지 맨 끝에 하나 붙고, 그 다음 상세 페이지 제일 상단에 하나 붙게 되는 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한번 넣어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까지 살펴보았고요. 조금 이따가 상세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먼저 질문 잠깐만 받아보고 질문 없으면 상세 설명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상세 설명의 직접 작성과 HTML 작성 중에는 우린 직접 작성 골라요.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는 부분 보이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 1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노랑 꿀벌 푸 인형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우리 푸 인형 파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본인 상품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올린 건 닥터지 그래서 뭐 요거를 지금 작성을 하고 미디, UV, 울트라,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인용구를 넣어서 강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목 부분이 되는 거는 블록을 지정하셔서 뭐 진하게 하거나 글씨 크기를 크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자, 내용을 적고 그 다음 여기다 사진을 넣을 거예요. 사진을 넣으실 때는 여기 사진 표시를 눌러주시면 갤러리에서 살필 사진을 선택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사진을 불러서 우리가 찍었던 사진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오시면 되겠죠? 완료. 간단하게 설명은 중간중간 이제 적으시면서 쓸 거고, 동영상을 올리실 분은 여기 보시면 동영상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어 놓은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을 선택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움짤은 그냥 사진이라고 했죠? 그러면 움짤을 찍어 놓은 게 있다면
그냥 사진에서 아까 만들었던 문자를 불러오시면 해당 문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 넣는 김에 좀 밝기도 조절할 걸 그랬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움짤도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상품을 다 적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위쪽에 보시면 등록 버튼이 있어요. 이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세 설명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상품 주요 정보나 상품 제공 고시 등을 이제 채워 넣으시면 되세요. 최근에 적은 모델이나 브랜드 뭐 이런 제조사 이런 부분들은 이 상품에게 이제 맞는 그런 모델 브랜드를 고르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 상품 속성에서 사용 부위나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피부 타입, 뭐 종류, 이게 무기잔지, 유기잔지는 모르면 그냥 비워두셔도 돼요. 자외선 차단 지수 50.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 백탁 방지, 뭐 이런 식으로 해당 그 속성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다양하게 있긴 한데 해당 관련된 조금 더 관련된 걸 고르시고요.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누르시면 밑에 상품 상세 참조가 쭉 적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배송은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저는 뭐 2만원 받으니까 그냥 무료로 해줄래요. 그럼 무료 배송 하시면 돼요. 원래 이 가격이 7,500원이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할게요. 반품 교환의 경우는 편도냐 왕복냐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위탁 상품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번에 만들어 놓은 그 공지를 띄우겠다 하면은 설정함을 해서 그 해당 공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공지가 있다면 그 공지를 선택해서 이 상품만 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색 품질 체크를 하면 제가 브랜드 제조사 태그는 입력 안 했대요. 어찌됐건 다 올렸다면 저장하기를 하시면 상품 하나가 딱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핸드폰으로 손쉽게 올리실 분은 이렇게만 올리셔도 그냥 손쉽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멘트는 사실 더 적어야 돼요. 움짤이 보면은 색깔이 원래 이런 사진처럼 선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진에 비해서 이 움짤에서 표현하는 색깔은 216색상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짤은 원래 사진보단 색상이 선명치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죠. 그 해당 상품에 대한 특징들을 짤막짤막하게 상세 페이지에 넣어서 사람들이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움직이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주목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움짤로 만들어서 두시게 된다면 일단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해서 상품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똑같은 위탁몰에서 상품을 팔더라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단톡방 같은 데 모여 있으면 뭐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곤 하는데, 위탁몰의 사장님이셨는데요. 그때 이제 상품 중에 그 뭐더라? 약간 뭐 보온 기능이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물 끓이는 거?
그거를 파신 분이세요. 전기 물 포트인가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올리신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위탁몰에서 상품을 사가지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 위탁몰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모르는 몰에서 배송이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아무래도 고객한테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오는지 내가 확인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포장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상품 한 개를 배송을 받아서 그 상품을 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물 끓이는 거 이런 것들을 문자로 해가지고 그 상품 상세 설명을 만들어서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매출이 훨씬 더 많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사진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이런 움짤 같은 것도 찍어서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어느 효과를 얻을 때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상품 올리시는 거 오히려 아마 PC 버전보다 훨씬 쉬우셨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 잠시 질문 주세요. 예를 들어 있어요. 아까 그거 블로그 어플에서 설계를 드린 건데 어차피 우리가 끝무렵에 할 거라서 제가 뭐 설치까지 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어쨌든 이게 네이버 블로그 어플이에요. 네. 아까 설명하던 그 화면이죠. 네. 여기서 여기 보면 안 보였겠네. 네. 여기 이제 화면이죠. 네. 이게 이제 블로그 어플이 다시 띄워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이거 저장 안 할 거고. 아예 설명을 다시. 네.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은 네. 검색을 네이버 블로그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어플이 있어요. 제가 GIF 만들 때 이 네이버 블로그 어플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던 건데요. 네. 이 네이버 블로그 어플 안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포스팅 하기예요. 네. 중간에 있는 얘가 요거 누르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카메라 요걸 눌러서 우리 지금 포스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동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진들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을 찍는 거고, 이쪽이 이제 동영상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잠시 잠깐만요. 사진을 선택하는 것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이게 동영상에서 가능한데 잠깐만요. 이거를 사진만 연결하는 동영상이 일단은 그거는 되거든요. 이 GIF를 일단 먼저 볼게요. GIF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만약 이거를 띄우겠다. 움짤 만들기 하면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돼요. 움짤로 돼요. 그래서 배속을 여기서 조절해서 체크 하시면 이게 이렇게 딱딱딱 고정되는 움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사진처럼 하나하나 그냥 문자는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움짤은 0.5초 주시면은 천천히 나와요. 0.5, 1 그리고 1.5, 2 이렇게 배속이 있거든요. 아까 그 사진을 여러 개에서 그냥 컷을 그냥 순서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거 이제 동영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동영상을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동영상 한 개 선택해 볼게요. 그럼 여기 동영상 편집이 나와요. 여기서 요 플러스가 보면은 사진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것들 내가 선택할 것들을 첨부를 해요. 하나씩은 안 되고, 여러 개씩은 안 되고 하나씩 되나 보다. 지금 제가 요거 이제 동영상 편집 어플 자체는 아니었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몇 개를 골랐죠.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요게 이제 한 5초 정도 보이고 그 다음 얘가 5초 정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게 5초가 싫으면
이 컷을 선택해서 여기 바 보이죠? 얘를 조절해서 맞추시면 돼요. 여기 바를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초만큼 이렇게 보이게끔 하고, 뒤에 동영상은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삭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내면은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는 그냥 슬라이드형 동영상이 됩니다. 완료해서 엔코딩해서 동영상 제목 대략적으로 적고요. 완료를 누르면 올라가죠. 그럼 이 완료된 동영상을 제가 상세 페이지로 끌어올 때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갤러리에 보시면요, 저장이 되는 저장이 거야? 돼요. 편집을 하면 저장이 되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지 않으셔도요, 네. 일단은 그 에디터 창을 나가게 되면 저장이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 쓰면 돼요. 그 막 체크하는 데서 뭐 네. 국산이고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체크가 안 되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체크하는 데서 한 가지를 체크가 안 되면? 그 상세 속성? 설명 지나고 나서 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 뭐래도 그러니까 아예 속성을 아예 비워놓을 순 없어요. 뭔가가 채워지긴 해야 되죠. 뭐 국산이라든지 뭐 네. 이런 거라도. 근데 그거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속성 창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정보까지만 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가 싶으신 분 있으실 테니까 잠시만요. 이게 지금 상품 수정 창이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아마 요 밑에 네. 있는 네. 이 상품 주요 정보 얘기하신 걸 네.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체크를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안 하는 것도 있으면 저장이 안 되는 거지. 다 아예 해야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고 건너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장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여기서 네. 나는 여기서 모든 피부용만 체크했다, 이런 네. 경우 되죠. 아, 저장돼요. 아, 자외선 차단 지수는 내가 요거를 50을 적어놨는데 해놔서 이게 아마 떴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못하는 부분을 닦아하다 보니까 네. 그 상품 판매가 할 때 보니까 옵션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옵션은 잠깐만요. 그러니까는 옵션이 없었다. 네, 제 거기는 상품 판매가만 뭐라고 되어 있고 네. 옵션 넣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옵션이 없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은 그냥 무조건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변경.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한번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기본으로 얘를 이제 올리고 상품을 수정해서. 올려놓으면 네. 여기 상품 조회 수정에 이렇게 점점점이 보여요. 네. 여기를 누르면 상품 수정, 옵션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구매 혜택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옵션 변경에 가서 이게 옵션이 지금 설정 안 함으로 기본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 선택형으로 바꿔서 보시면 단독형, 조합형 뜨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옵션이 예를 들어서 뭐 종류, 뭐 옵션이라고 할게요. 그냥 옵션. 그래서 옵션 값에 기본형, 물론 이건 기본형하고 뭐 고급형하고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쉼표를 해서 구분한 후에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똑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경돼서 올라가요. 아무래도 PC가 더 편하긴 하네. 아무래도 설정을 더 자세하게 하려면 PC가 나을 건데,
또 PC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는 이제 딴 데 가입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주문 관리나 이런 거를 그 PC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가 모바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품도 가볍게 올리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상품, 자, 우리 스마트 스토어 오른쪽 상단입니다. 이 햄버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우리 몰의 로고가 보이고 미확인 톡톡 답변 문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보여요. 자, 이 옆에 보니까 상품 관리, 판매 관리, 문의 리뷰 관리 등의 각각의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스토리라든지 스토어 관리 등의 웬만한 서비스들을 여기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C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지 않아도 모바일로도 어느 정도의 기능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그거보다 이 한일컴퓨터학원이라고 되어 있는, 즉 본인 몰의 옆에 로고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모바일로 되어 있는 우리 몰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몰에 보시면은 요 알림받기 옆에 요런 표시는 뭐냐면 공유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서 내 몰을 전달을 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SNS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블로그에다가 쇼핑몰 가기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연결을 지을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나중에 SNS 할 때 설명은 드릴 거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그리고 밑으로 한참 내려보시면요, 쭉 한참 내릴게요. 맨 밑에 본인 몰을 홈화면에 바로 추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놓으면은 홈화면에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우리 홈화면에 바로 가기가 바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PC에서 올렸는데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모바일에 바로 가기 만들기를 홈화면에 있죠? 만들어 놓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내 몰로 가서 지금 상품이 어떻게 뜨는구나, 모바일에서 볼 때는 내 쇼핑몰이 어떻게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 보시는 거를 간단하니까 한번 띄워서 만들어 두시고, 수시로 들어가셔서 고객들한테 보이는 상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옥션부터 해보죠. 옥션으로 가볼게요. 혹시 옥션 아이디가 있으신 분은 로그인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만약에 옥션 아이디가 없으시다 라면은 회원가입을 하실 때 개인 구매회원이 아니라 우리는 판매회원으로 할 거니까 판매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시면 옥션 G마켓과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로그인 하셔서 사업자 전환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개인 판매자로 전환을 하실 거라 일단 로그인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본인 이름을 눌렀을 때 이렇게 마이 옥션이 나오고, 밑에 보면은 회원정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비밀번호를 다시 적고 확인을 하시면은 회원 전환 버튼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적고 회원 전환으로 가면은 저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구매 판매 가능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 단계인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가 뜨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구매 전용 회원이었기 때문에 구매 판매 가능 회원으로 아마 여기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 항목들 채워서 넣고 확인하시면 돼요. 나중에 사업자로 바꾸실 때는 마찬가지로 회원 전환해서 사업자 회원으로 바꾸실 때 서류들 준비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G마켓 체크하고 다음 단계 누르면 되나요? 전환은 만약 로그인 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 이름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나의 설정에 회원 정보 설정이 있고요.
여기서 비밀번호 다시 적고 여기서 전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G마켓과 옥션을 만약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렇게 전환 한 번씩 거쳐 주시고 ESM 플러스를 갑니다. ESM 플러스가 뭐 하는 곳이냐면 옥션과 G마켓에 상품 올리는 곳이에요. ESM까지만 쳐도 나올라나? 네, 이렇게 하면 ESM 플러스 뜨죠. 여기다가 아이디 비밀번호 적고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ESM에 가셔서 대표번호 인증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ESM 플러스 가입을 먼저 해보시고요. 이거 하셔서 시간이 남는다 이런 분은 11번가도 검색하셔서 셀러 오피스에 가입해 보시면 돼요. 아까 네이버에다가 셀러 오피스 이렇게 적어도 아마 들어가지는 칸이 있을 거예요. 11번가는 따로 뭐 전환해서 그런 거 없어요? 따로 뭐 전환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일단 내가 구매 회원이다 라고 한다면요. 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회원 정보에 아마 전환 있을 거예요.